7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이제 수출, 수입, 반송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볼 거고요. 수출 신고든 수입 신고든 반송 신고든 어차피 맨 처음에 이제 신고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게 검사. 수입 물품이든 수출 물품이든 반송 물품이든 신고를 하면 검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리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번 시간에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다른 이제 그 보세사 준비하는 교재들 보면 수출과 수입과 반송을 각각 나누기도 하는데 그 나눔이 이제 3중으로 공부하는 게 돼버려서 사실 이게 합쳐서 공부하고 다른 점만 이제 뽑아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신고 내용 보시면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이거는 4개가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품규수가라고 하는데 품규수가는 그냥 입에 붙여두세요. 이게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2, 3, 4과목 할 때도 계속 이제 품규수가 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이렇게 같이 이제 수입신고 사항에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통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절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통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절차가 입항, 즉 배가 이제 들어오는 게 제일 첫 번째 절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보세구역, 우리가 보세사로서 보세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구역은 2과목과 3과목에 걸쳐서 배울 건데 거기에 이제 물건이 반입되고 장치됩니다. 뭐가? 수입 물품이 이제 장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구역의 반입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입신고가 들어갈 거고 수입신고 다음에는 뭐가 나온댔어요? 결국에는 그 물품을 검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검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검사가 끝나면 즉 세관의 검사가 끝나면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고 이건 즉 저기 뒤에 나오는 반출이랑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수리가 되면 관세 납부를 요때 하든 아니면 전에 하든 상관은 없지만 관세 납부하고 반출하는 이런 큰 절차로 흘러간다는 거는 일단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간이통관입니다. 그래서 간이통관 보시면 다음 물품은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휴대품 뭐 매번 나오죠. 이런 어떤 간소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휴대품이나 탁송품 또는 별송품 탁송품이랑 별송품의 차이는 탁송품은 휴대해서 이제 가져간다기보다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편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가져가는 거. 별송품은 탁송품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기간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면 이해하시고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다 같이 간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 이런 것들도 항상 이제 간이통관 나올 때는 같이 가는 주제죠. 그래서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는 보통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1, 2번이 보통 간이통관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3, 4번은 좀 시간이 나실 때 공부를 하시고 5번도 좀 자주 출제되는데 국제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얘는 결국에는 계속 수출 거래할 때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마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간이한 통관 절차를 거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 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게 중요해요. 아직까지 얘를 이제 오답선지로 출제한 적은 없었지만 오답선지로 출제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틀린 이제 정답으로 출제를 하게 된다면 이 괄호를 어떻게 조정을 하겠죠. 뭐 무세인 것은 제외한다던가 아니면 이 괄호를 생략하는 것만으로도 오답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핵심은 1번, 2번, 5번 동그라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뜬금없이 컨테이너 수출입 절차가 들어왔어요. 요거는 지금 아니고서는 다른 데서 공부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보면 얘네들이 쭉 이어진다기보다는 각각 한 문장을 지금 선지로 출제된 이제 저기 있는 문장이거든요. 보시면 자, 국제 도로 운송을 위해서 수입되는 공 컨테이너는 수입지 세관장에게 컨테이너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에 가름한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별도로 수입신고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수입지 세관장에게 영업지 세관장도 아니고 선적지 세관장도 아니고 뭐 도착지 세관장도 아니고 수입지 세관장에게 컨테이너 목록 제출을 통해서 수입신고를 의미를 조금 살려주려면 간이하게 쓰지 마세요.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 적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신고에 간이하게 가름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동그라미 보시면 자, 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물품은 FCL, 화물에 한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FCL인데 우리 국제무역사나 다른 무역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은 FCL이나 ACL의 정의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사로 처음 무역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왜 컨테이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컨테이너 있다고 치면은 여기 안에는 나만의 물건, 내가 만약에 수입자라면 나를 위한 이제 물건만이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컨테이너가 굉장히 큽니다. 뭐 20ft 컨테이너, 40ft 컨테이너 하면은 발로 20발짝으로 걸어야 해서 20ft 컨테이너인데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내 물건으로 꽉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의 물건을 같이 이제 합쳐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러 사람의 물건을 이제 채운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컨테이너 하나를 다 못 채운다고 해서 less라는 표현을 써서 요 LCL 컨테이너라고 해요. LCL 화물이라고 해요. 근데 나의 물건만으로도 꽉 이 컨테이너를 꽉 채울 수 있다. 내가 그 정도로 수입을 많이 한다면 얘는 이제 full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full 컨테이너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에 내 물건이 꽉 이렇게 차 있다면 얘는 FCL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안 열어봐도 이 안에는 내 물건만 들어있어요. 근데 F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반드시 열어봐야 내 물건이 어디에 있는가, 이 컨테이너 중에서 여기 있는가 혹은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는 물품은 안 까봐도 즉 된다는 거죠. 그런 물품은 내 물건으로 꽉 찬 FCL만 된다는 거죠. LCL 화물은 언제 된다고요? LCL 화물은 까봐야 된다고요. 까봐야 내 물건이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장한 상태가 내장한 상태로는 수입 신고를 못 한다고요. LCL 화물은. 그래서 FCL만 가능하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3번 동그라미는 뭐 오답선지로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컨테이너에 내장된 소형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보색 창고에서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한 후 적출이 아니라 적출이에요. 적출한 후 별도의 목록 제출 방식으로 수입 신고해야 된다. 여기도 목록 제출이라는 표현 썼죠. 위에처럼. 그래서 컨테이너는 좀 간단하게 하는구나. 목록 제출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을 안 쓰고 간단하게 그냥 목록만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에 가름한다는 내용이고 4번 동그라미. 컨테이너에 대한 수출 신고는 컨테이너를 적재한 선박에 대해서 적하 목록을 제출할 때까지 이때까지 조금 더 의미를 살려준다면 적하 목록을 제출하기 전까지 해줘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지금 오답선지로 출제될 수 있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선사 소유가 아닌 수출입 화주 간의 운송 용기로 사용되는 소형 컨테이너로서 재수출 조건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내장 화물의 수출입 절차에 따른다.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이런 조항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얘는 지금 수입신고 생략 대상인데 얘는 출제 확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이 앞에 조항들을 외우기도 힘들어요. 사실 이 조항들이 따지고 보면 면세 가능이라고 써두세요. 요거는 적어두세요. 면세 가능한 영양제 휴대품, 면세 가능한 승무원 휴대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그리고 우편물, 요 정도가 수입신고 생략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아까도 나왔죠. 기본세율이 무사인 것에 한정되고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